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서초 동네 친구 18번째 모임을 시작합니다. 서초동에 사는 하늘입니다. 조곡동 사는 매영입니다. 역삼동 사는 고요입니다. 양재동 사는 보배입니다. 삼성동 사는 햇님입니다. 논현동 사는 영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친구 한 명이 추가됐어요. 논현동에 사는 영화님. 뭐 하시는 분이죠?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악을 하고 있는 소프라노 영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멋있다. 오늘 18번째 모임은 다음 19번째 모임이랑 합쳐서 영화님과 함께 클래식 음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영화님은 성악을 어떻게 전공하게 되셨나요? 왜냐면 흔히 우리가 보게 되는 전공이 아니어서. 근데 저도 되게 우연히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저는 원래 실용음악을 전공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부모님께서 발성에 대해서 제대로 정통된 발성을 한번 배워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다니던 성당의 지휘자 선생님이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었는데 그분한테 그냥 발성을 한번 배우러 갔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성악을 하고 있더라. 정신 차려보니 대학원 시험까지 준비하고 있더라. 아니 그럼 또 궁금한 게 왜 성악 하면은 좀 다른 장르와 비교되는 특징적인 발성이 있잖아요. 그럼 원래 실용음악을 하셨다고 했는데 실용음악에서 성악으로 바꾸면서 뭐 힘들다거나 그런 점은 없었나요? 아무래도 실용음악은 조금 그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만들어서 내는 거고 또 발성 소리가 나는 위치가 조금 다른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안 바뀌어서 조금 대학에 가서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아까 저희가 영화님이 소프라노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성악에서는 음역대에 따라서 역할 같은 게 나뉘잖아요. 그럼 성악에 몇 가지 역할이 있나요? 보통 7가지의 파트가 있는데 이제 보통 카운터 테너라는 남성이 여성의 소리를 내는 그런 파트는 거의 없고요. 보통은 소프라노, 메조 소프라노, 알토, 테너, 바리톤, 베이스 이렇게 6개 파트로 나뉩니다. 아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 왜 우리가 성악하면 제일 익숙한 그 이름이 소프라노와 테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소프라노하고 테너가 보통 이런 공연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는 음역대라고 하던데 아까 제가 잠깐 질문 드렸는데 듣는 친구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은 소프라노, 테너를 제외한 다른 이제 파트 분들은 본인이 주인공을 맡을 일이 별로 없는 거 아닌가? 주인공을 맡을 일은 사실 별로 없는 게 사실이긴 한데 근데 사실 그 파트에 그 역할의 사람이 없으면은 그게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모든 파트가. 그래서 다 본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고 또 그리고 낮은 파트가 주인공을 맡는 극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잘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그래서 카르멘이라는 공연이 메조 소프라노가 주인공을 맡은 거라고 그렇죠. 우선 처음 알았어요. 영화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럼 혹시 영화님이 제일 좋아하는 공연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오페라 중에 제일 좋아하는 오페라는 푸치니의 라보엠이라는 오페라를 제가 항상 볼 때마다 울며 정말요? 진짜. 어떤 눈물 포인트가 있죠? 굉장히 진부한 여성 주인공이 죽는 그런 극이긴 한데 그 음악이 너무 아름답고 슬퍼서 항상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역시 예술가의 감수성이. 그러게요. 그럼 성악을 전공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냥 오페라 가수로 활동을 하게 되시는 건가요? 오페라에는 솔리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합창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합창단 인원만 해도 뭐 많은 경우에는 막 40-50명 이렇게 되니까 그들도 다 성악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합창단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 그냥 개인 레슨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교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냥 독립적인 가수로서만 활동하기에는 너무 풀이 좁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활동을 많이 하죠. 강남문화재단에서 그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덕분에 콘서트를
찾아가지고 보게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 강혜정 소프라노님이 나와서 공연을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보면서 그런 분이 계신지 저는 처음 알게 됐거든요. 저도. 워낙 소프라노 하면 조수미 씨가 너무 유명하니까 맞아요. 지금 거의 뭐 수십 년간 그분의 이름만 알고 있어서 근데 다른 분들 생각하면 우리가 소프라노 중에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진짜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강희정 소프라노는 너무 유명한 소프라노고 사실 우리가 열린음악회를 매주 TV에서 방송을 해주잖아요. 근데 열린음악회를 틀면은 진짜 자주 나오는 소프라노예요. 그렇군요. 네. 안 봐서 몰랐네. 갑자기 되게 반성하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소프라노고 또 성악뿐만 아니라 뮤지컬 활동도 했었기 때문에 아마 뮤지컬 팬들이라면은 조금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인터뷰 같은 것도 좀 찾아봤는데 그 안나 카레리나에서 패티 역을 맡으시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게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그 패티 역이 그 곡 한 곡만 하신대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중요한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주인공한테 굉장히 임팩트를 크게 남긴. 되게 임팩트를 주는 역할을 해서 그분도 되게 흔쾌히 하시겠다고 하고 도전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소프라노가 뮤지컬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나요? 요새는 사실 이제 뭐 뮤지컬 학과라든지 하는 것들이 늘어나서 뮤지컬 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예전에는 사실 성악하시는 분들이 뮤지컬을 많이 했었죠. 왜냐하면 노래 실력이 그냥 연기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좋으니까 전공을 했기 때문에 성악을. 그래가지고 그때는 진짜 많았는데 요새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오히려? 같아요. 뮤지컬 쪽으로 나가는 경우는. 왜냐면은 결국에는 또 다른 창법을 구사를 해야 하는 거고 이러한 특수한 역할 빼고는 근데 이 역할은 이제 그런 정말 정통 성악으로 할 수 있는 곡이고 또 그래가지고 이 역할을 맡으셨던 다른 캐스트들 보면은 다 성악가이거나 아니면 성악과 출신인 뮤지컬 배우가 이 역할을 다 맡았더라고요. 패티라는 역할을. 그 창법을 구사할 수 있는 분들만 캐스팅이 됐다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요새는 크게 뮤지컬 쪽으로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성악가들이. 오히려 학과가 분리가 되면서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줄어버린 그렇죠. 거네요. 그러면 성악가가 보는 뮤지컬은 어떤지 궁금해요. 맞아, 궁금하다. 뮤지컬은 우선 저희는 마이크 없이 3층, 4층짜리 객석을 그냥 저희 목소리로 채우는 맞아, 거거든요. 맞아. 근데 그에 진짜 반해서 신기해. 뮤지컬은 기본적으로 마이크를 차기 때문에 진짜 무슨 옥주현 배우 같이 엄청난 성량을 가진 배우 아닌 이상은 그렇게 성량이나 이런 거에 압도될 일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희열을 느끼는 성악가인데 내 목소리가 3층, 4층까지 간다 이거 자체. 근데 그런 부분을 조금 들을 수 없어서 아쉬울 때도 있죠. 뮤지컬 볼 때. 근데 그만큼 자본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훨씬 화려한 무대, 의상, 뭐 그렇구나. 캐스팅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서 굉장히 부럽고 좋죠. 아니 그럼 방금 자본 얘기를 하셨는데 오페라는 뮤지컬에 비해서 보통 그 공연의 규모가 작나요? 공연의 규모가 작다기보다는 같은 규모로 해도 그렇게 오랜 기간을 하질 않아요. 왜냐면 관객이 그렇게 오래 오지 않기 때문에 3, 4일을 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약간 거기에 몰빵 감고 끝나는 느낌 짧게? 근데 사실 뮤지컬도 요즘에 그런 이제 옥주현님 같은 경우에는 그 그룹 활동을 그만두신 지가 좀 오래되시긴 했지만 어쨌든 그분도 아이돌 그룹 출신인 거잖아요. 그렇게 아이돌 그룹 출신 메인 배우들이 요즘에 뮤지컬에 많이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좀 관객이 많이 늘어난 것도 없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쵸, 맞죠. 이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오페라나 뮤지컬이나 약간 비슷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뮤지컬은 또 뮤덕이라고 해서 뮤지컬 계속 회전문 관객을 하면서 매일매일 다른 캐스트를 보러 가는 그런 뮤덕들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예술 그쪽에서 얘기하는 건데 회전문 관객이라고 해서 그렇게 고정적인 팬들도 많고
아무래도 더 예술성보다는 약간 그냥 재미, 상업성 맞아. 이런 것들이 오페라에 비해서 더 뛰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끌릴 수밖에 없죠. 뮤지컬은. 저도 영화관에서 오페라 실황 같은 거는 종종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보다가 실제로 한번 보고 싶어서 뮤지컬 생각하고 공연을 찾아봤거든요. 길게 하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때 시간 맞으면 적당히 골라서 갈 수 있는데 오페라는 정말 짧게 하고 제가 시간을 억지로 맞춰야 되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리고 저 되게 흥미로웠던 게 강혜정 소프라노님이 하신 인터뷰 중에 오히려 뮤지컬이 더 준비하는 기간이 훨씬 길고 또 그 공연하는 기간도 길다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오페라는 좀 더 짧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뮤지컬 준비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는데 보통 오페라는 한 2-3달 준비를 하고 뭐 길게 올리면 목요일부터 일요일 이렇게 올리고 긴 끝나요. 거예요? 안 되는데. 2-3달 하고 목요일부터 일요일 한다고요? 그래서 뭐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토요일 낮 저녁, 일요일 낮 저녁 뭐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최대로 많이 한 공연인 거라서. 지금 나 너무 충격받았어. 2-3달 하고 목금토일 한다니. 그리고 저 갑자기 또 궁금한 게, 그러니까 뭐 뮤지컬이면 그게 계속 새로운 게 생겨나잖아요. 근데 오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맞아. 그러면 그 곡들을 한 번씩은 다 연습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근데 사실 안 올리는, 그러니까 드물게 올리는 오페라들도 많고 해서 안 해본 오페라들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 또 요새는 창작 오페라도 많이 생겨서 저도 이제 오페라 쪽은 완전 문외한이라서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런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평범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공연들과는 좀 다르잖아요, 형식이. 그래서 오페라 공연장에 갈 때는 이제 입어야 되는 옷이라든가 그런 예절이 따로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다른 공연도 똑같잖아요. 저희가 추링 입고 막 슬리퍼 끌고 가진 않잖아요. 어떤 공연을 보든 간에. 그냥 일반적인 공연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물론 굉장히 격식을 갖추고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그러고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클래식이나 오페라 같은 게 되게 격식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좀 약간 심리적인 문턱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생각보다 그냥 높지 좀 않죠. 편하게 가도 되는구나 싶네요. 편하게 입고 사실 저희가 뭐 뮤지컬이라든지 일반 가수의 콘서트 같은 경우도 티켓 되게 비싸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페라 진짜 비싼 공연들 가끔 있긴 한데 예술의 전당에서 국립오페라단이 하는 공연은 뭐 제일 비싼 표가 한 9만 얼마? 생각보다 네, 비싸지 생각보다 않네?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수준 높은 우리나라 뭐 정상에 있는 가수들이 국립오페라. 네, 국립오페라단에서 오페라 하는 건데 그 정도의 퀄리티, 가격 다 진짜 괜찮은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멀어지는 건데 싹티움이라는 게 있어요, 예술의 전당의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만 24세 이하의 사람은 티켓 가격을 최대 4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니면 혹은 당일 할인이라고 해서 당일에 예매를 할 때 티켓을 10,000원에 살 수 있는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만 24세까지긴 한데 더 어릴 때 문화를 많이 접해봐야지 커서도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9만 얼마짜리 10,000원에 보러 가면은 너무 진짜 큰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혜택이 예술의 전당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다 청소년 할인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잘 찾아보시고 공연을 보러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혹시 그 당일까지 존버하다가 실패하신 경우도 있으신가요? 그런 경우는 다행히 없는데 대박이다 진짜. 그만큼 자리가 조금씩은 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럼 학생분들은 당일까지 한번 존버해보시는 걸로. 너무 부럽다. 나는 이제 존버해도 안 돼. 존버할 수 없는 나이가 됐어요. 근데 이제 성인들도 예술전당에는 유료 회원이 있는데 유료 회원도 가격마다 뭐 1년에
한 뭐 3, 4만 원부터 10만 원 뭐 이 정도까지로 나뉘는데 이게 또 할인이 막 20-30% 공연마다 다 들어가요. 근데 그거를 공연을 많이 보러 다닐 의향이 있으면 그런 거를 가입을 해놓으시면은 훨씬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또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될걸요. 공연장마다 지역 주민 할인 이런 거. 그게, 그래요? 그 오페라도 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서초구민 할인도 됐었던 것 같고 잠실 쪽에는 송파구민 할인 됐었고 강남은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에 강남. 강남도 있습니다. 강남도 있대요. 네, 그런 것들 잘 활용을 해서 싸게 좋은 공연 많이 보러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오페라는 이탈리아어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성악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탈리아어가 좀 친숙하신지. 친숙은 하죠. 아무래도 일반인들에 비해서 저희는 이제 학교 수업 커리큘럼에도 이태리 가곡, 이태리 딕션 이런 수업도 있고 해서 그리고 저희가 노래 부르려면은 이태리어로 된 가사들을 뜻을 찾아보고 불러야 하니까 익숙하긴 하나 사실 그걸로 말을 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익숙만 하다. 팝송 부른다고 영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많이 다들한 좋은 비유네요. 아니 그럼 실제로 진짜 오페라들은 이탈리아어가 대부분인가요? 이탈리아어뿐만 아니라 뭐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많은 언어로 된 곡들이 있죠. 뭐 영어도 있고 한국어도 있고. 네. 왜 성악가들이 하시는 말씀이 모음이 악기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저는 체형이 클수록 울림통이 커지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리고 또 근력 운동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력 운동 다들 열심히 하죠. 뭐 근데 주로 뭐 플랭크라든지 이런 류의 뭐 코어 복근이 주로 배를 써야 하니까 코어 쪽을 기를 수 있는 운동을 많이 하고 실제로 막 레슨하다가도 너무 호흡을 잘 못 쓰면 선생님들이 플랭크를 막 시키기도 하고 그렇구나. 갑자기 노래하다가 진짜 너무 신기하다. 부들부들 이런 갑자기 스쿼트 시키고 진짜 실제로 운동이 중요하구나. 그러면 이게 성악을 잘하는 몸이라는 게 진짜 있는 건가요? 맞아. 사실 저는 그 좀 호흡을 잡아준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그게 조금 딸리는 편이에요. 근데 저와 같이 사는 이제 룸메이트가 같이 성악을 전공한 선배인데 그 선배는 굉장히 풍채가 좋거든요. 그 선배는 한 번도 호흡이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던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체격이 큰 사람이 좀 선천적으로 유리한 건가요? 좀 그런 면이 있죠. 아무래도 그만큼 울림통도 크고 받칠 수 있는 힘도 좋기 때문에 또 이제 얼굴 골격도 저희가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광대라든지 이런 부분 뼈들이 많이 튀어나온 사람들이 울림이 얼굴에 잘 생겨 공간이 있어서 노래를 잘한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실제로도 그런 사람들이 노래를 잘해요. 그래서 몸이 전부 다 저희 악기이기 때문에 많은 연관이 있죠. 노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약간 울림통이 돼주는 건가요? 그렇죠. 그 외에 막 그냥 방이랑 다르게 공연장은 여기 막 다 그 울퉁불퉁하게 반사되라고 소리 많이 울리라고 이렇게 해놓는 거. 약간 그런 게 얼굴에 있는 그런 거. 납득됐어. 맞네. 무대 하셨던 것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거 있나요? 제가 2017년도에 저희 잘 아는 마술피리라는 오페라에 또 잘 아는 역할인 밤의 여왕을 했었어요. 근데 그 역할이 진짜 굉장히 모두가 알듯이 힘든 곡을 부르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조수미 씨가 잘 부르시는. 그때 되게 힘들고 근데 그 무대를 올리고 나서 너무 뿌듯하고 그런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활동하면서도 그때를 조금 못 잊을 것 같은?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그렇게 노래할 때 이제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감정을 되게 실어서 보내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는지. 그쵸. 왜냐면은 일단 가사가 다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가사를 내가 표현하려면은 거기에 당연하게 감정을 담을 수밖에 없고 또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연기도 함께 하는 게 오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감정을 담아서 연기와 노래를 하죠. 네.
저도 궁금한 게 그러면 감정을 담는 거를 혹시 잘하는 방법 뭐 아니면 연습하는 방법 이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업으로 어떤 감정을 다루는 업이 아니니까 그거를 뭔가 프로페셔널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약간 감정 노동자 감정인 건가 싶어가지고. 맞아요. 그 그러네. 공연 같은 걸 할 때 내가 맡은 역이랑 곡의 그 감정이랑 내 현실의 감정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잘 이겨내고 막 그렇게 하는 것도 되게 궁금하네요. 왜 저희가 그런 말들 하잖아요.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딱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개 멋있어. 어쨌든 최대한 냉정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내가 어떤 실수를 덜 해야 되는 거고 최대한 완벽한 무대를 보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감정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 계산을 하되 최대한의 날 것으로 이렇게 진실된 걸로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멋있다. 그리고 사실은 그 감정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공감을 얻어내려고 표현을 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오페라라는 게. 맞아. 그래가지고 그렇게까지 깊게 몰입하기 힘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현대극처럼 하는 오페라가 지금 있나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다 막 그런 치렁치렁한 옷 입고 막 이런 거밖에 몰라서. 약간 한 16, 17세기 정도. 맞아. 것 모차르트가 같아요. 만든 거 아직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모차르트가 만든 오페라, 뭐 푸치니가 만든 오페라 이런 것도 현대적인 복장으로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연출가가 해서 올리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또 있었냐면은 모차르트의 꼬시판투 때라는 오페라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냥 무슨 교복을 입고 학교에서처럼 이렇게 한다거나 이게 막 연애 막 이런 이야기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풀어간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서 요새는 그러면 오히려 한번 접근하기가 보고 쉬울 것 싶어요. 같은데, 궁금해지네요. 관객 입장에서. 네 그렇죠. 그 저는 성악 쪽은 정말 문외한이거든요. 그래서 전공자로서 저 같은 문외한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대중적 선호도가 높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좋아하셔서 클래식 성악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게끔 추천해 주고 싶은 곡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뭐 대중적인 곡 사실 많죠. 우리가 이거 들어봤는데 할 만한 곡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한국어로 된 한국 가곡을 들었을 때 한국인으로서 가사를 직관적으로 바로 알아들을 수 있고 더 이해가 쉽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 가곡을 제가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국 가곡 중에 배틀 노래라는 곡이 있어요. 이 곡이 작사 작곡도 모두 여성분이고 선율도 너무 좋고 애절하고 너무 좋은 곡이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가곡이거든요. 그래서 그 곡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요새는 유튜브로 그런 곡을 듣다 보면은 추천이 계속 뜨잖아요. 그런 추천에 따라서 그냥 들어보다 보면은 어느샌가 많은 곡들을 듣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듣다 보면 또 너무 좋고 유튜브 맞아요. 네, 알고리즘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 곡을 들어보면 그 밑에 뜨는 알고리즘을 맞아요. 저 녹음 준비하면서 강혜정 소프라노 곡 몇 개 막 찾아보니까 조수민 소프라노 노래 추천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유튜브가 나를 이끄는 대로. 이끄는 대로 가시다 보면은 너무 많은 성악가들과 너무 많은 곡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덕분에 콘서트를 보면서 강혜정 소프라노를 알게 되고 저희가 알고 있던 조수미 씨와는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좀 더 알고 싶어가지고 이제 멜론에 쳤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국 가곡 그런 곡을 되게 많이 부르셨고 앨범을 되게 많이 내셨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회사 안 가는 날 아침에 크루아상이랑 먹자랑 하고 이제 그 강혜정 소프라노님 그 리스트를 쫙 해놓고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침에 그렇게 들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뭐 소프라노들이 솔리스트가 되기는 너무 이제 그런 자리가 적으니까 어렵다고 하셨는데 혹시 앞으로 목표하시는 이런 약간 직업적인? 저는 항상
이렇게 관종이었기 때문에 아 그러시군요. 좀 솔리스트로서 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지 않을까? 근데 일단 목표는 솔리스트로서 활동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18번째 모임에서는 성악을 전공하시는 영화님과 함께 성악과 클래식 공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19번째 모임에서는 강남에 계시는 친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공연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볼 테니까요. 다음 모임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남 서초 친구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